전략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총체적 난국이 될 9월, 10월. 아쉬운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알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저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사가 이거였어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무려 매일 133억 원어치씩 태운답니다. 남아 도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 세계에 뿌리면 우리 에너지 대란 물가 그냥 팍 잡힐 텐데 그럴 리가 없죠. 어림없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유럽한테 주는 가스 안 주고 있으니까 남아 도니까 그냥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조차도 이렇게 많은 화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위성 사진으로도 보인답니다. 너무 소각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친환경 노력하는 게 다 물거품이 될 정도로 북극의 빙하까지도 녹일 정도의 엄청난 양을 태워버리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가동 중단했다가 다시 키는 게 더 낭비래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가스 태워버리자 이럴 정도래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이 만들어낸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부터 또 가스관 잠그죠.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가 잠깁니다. 또 잠깁니다. 지금 잠갔다가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하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가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안 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가 부족해서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늘 드릴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추가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9월, 10월이 또 하필 가스가 상승하는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계절적으로 또 올라가는 시기까지 겹쳐서 요게 9월, 10월 조정 핑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략인데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천연가스가 겨울 난방 때문에 쓰이는 거잖아요, 주로. 근데 정작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 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제 찬바람 솔솔 불기 시작할 때 8, 9, 10월부터 천연가스가 급등하고요. 정작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11월, 12월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막 눈 오고 혹한이 온다 그러나요? 막 혹한기가 온다 그럴 땐 정작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투자는 반대로 가잖아요. 원래 여름에 겨울 주식을 사고 겨울에 여름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천연가스가 그런 선행성을 띠는 자산인데 지금 하필 또 9월, 10월이 오잖아요. 곧. 근데 9월이 제일 천연가스가 계절적으로 최근 30년 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고 10월도 높습니다. 지금 근데 천연가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나비 효과로 요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보시면 좋겠고 통계는 물론 통계일 뿐이지만 최근 30년 분석해 봤을 때 9월, 10월에 하락했던 적은 거의 10번에 2번 꼴에 불과할 정도로 상승 확률이 높다. 물론 올해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뭐 더 오르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 기록상 그렇다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 뾰족한 수가 없죠. 저렇게 가스를 그냥 태워버리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어디서 가스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정말 전쟁이 내일이라도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원래 우려는 먼저 반영되니까 유럽은 천연가스 4배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오르고 있고요. 영향받은 미국도 가스 2.5배 안 그래도 겨울 때문에 난리인데 러시아도 차단하고 여름도 가뭄에 폭염에 뭐 이상 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가스가 갑자기 동나니까 전력 수요 이런 것들 폭발하니까 에어컨 틀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서 요게 또 쉽게 안 끝난대요. 금방 끝나지 않는데 그래서 9월 10월이 조금 에너지발 나비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모든 근원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쉽게 안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것 때문에 좀 재조명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저도 참 이거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경고를 합니다. 지금 빨리 안 바꾸면 독일은 완전히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의존하게 될 거다. 되게 진지하게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독일 심지어 여기 보시면 막 비웃잖아요. 엄청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뭐래? 이러면서 여기 팔 꼬고 듣는 사람이 독일의 심지어 외무부 장관이에요. 여기 방청객이 아닙니다. 독일의 정치인들이에요. 딱 트럼프가 말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손을 꼬면서 진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약간 드러나 보자 이러면서 뒤에 계신 분은 막 껌짝짝 씹으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영상에서 막 기사들이 이제 요즘 커뮤니티에 도는 거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옳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도는 거죠. 재조명 받는 거죠. 이 경고를 무시해서 지금 독일이 완전히 지금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 오죽하면은 이번 주에도 뭐 워낙 별 기사가 나오지만 독일이 이제 물 부족하니까 가뭄 때문에 지금 겨울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가뭄도 난리잖아요. 500년 만에 가뭄 때문에 생수를 1인당 5병밖에 못 사는 걸로 제한을 하고 거기다가 물 부족 나비 효과 때문에 요거 보시죠. 500년 만에 가뭄 때문에 강 수위가 말라버렸고 라인강, 유럽 최대 엄청 긴 라인강이 말라버리고 배가 못 다니니까 물류비가 급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가 급등하고 지금 사재기 시작됐답니다. 이제 유럽 사재기 독일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거 가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벌써 비 왔다던데?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 가뭄 영향이 쉽게 안 끝난대요. 11월까지도 지속된대요. 이게 당장 비가 와도
폭염 이후에 폭우가 와도 바로 해소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가뭄 영향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기사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헝거스톤이라고, 참 이게 가뭄이 있을 때 드러나는 돌이라면서요. 배고픔의 돌. 역사적으로 심각했던 가뭄 시기에 이렇게 새겨놨던 돌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구가 내가 보이면 울어라. 이게 보인다는 건 엄청난 가뭄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니까 울어라 이런 얘기고, 막 연도도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이런 돌들이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폭우가 와도 이 영향이 쉽게 바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서 이어질 것 같다. 9, 10월에 영향이 오히려 물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미국도 수십 년 만에 폭염의 가뭄 또 이어지면서 공룡 발자국도 드러났대요.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육식 공룡 발자국이 처음 드러났답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말라가지고. 미국이야 그나마 낫죠. 미국은 가스도 캐고 에너지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중국도 최근에 난리였잖아요. 중국 통계 작성 이후에 최악의 가뭄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가뭄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했는데, 일단 물이 말라버리니까 중국은 또 수력 발전이 크대요. 영향이. 수력 발전. 또 중국에서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스촨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또 수력 발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장을 80% 이상이나. 거기에 자동차 공장들, 테슬라, 도요타, 뭐 현대차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지금 열흘간 전기 끊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 발 동동 구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도 이러니까 돈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완전 비명 지른다고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뭐 완전 독특했던 요 영상이, 여기 보시면 전기차들이 멈춰 있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전기 가동이 끊기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충전소가 없으니까 충전 대란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전기차 테슬라, 니오 이런 자동차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냥 멈춘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뭄, 폭염의 나비 효과가 뭐 전방위적으로 산업 현장, 우리 개인들의 가게 전방위로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스촨성이 리튬의 또 최대 생산지라면서요. 진짜 하필 가뭄에 치명적인 또 이 지역이 리튬의 최대 생산지 중에 하나여서 공장을 닫아버리니까 배터리까지 또 우려가 영향 미치고, 완전 전방위로 난립니다. 그래서 리튬 생산 올스톱하니까 이제 리튬 부족할 거라는 우려에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주인 리튬주들이 또 이번 주에 올랐어요. 막 급등하는 거예요. 이제 야, 리튬 부족하다. 지금 전기차 안 그래도 리튬 없어서 난린데. 그러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리튬 기업 엘버말 뭐 이런 기업도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다 급등했습니다. 리튬주들 막 급등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역이 스촨성인데, 여기 지금 다시 폐쇄하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커지니까 중국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부족, 가을 곡물 수확에도 영향을 준대요. 이 물 부족이 가뭄 때문에. 또 하필 이 지역도 또 곡식 생산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또 연간 곡식 이렇게 생산하고 수확하는 거에 거의 75% 대부분이 가을이래요. 근데 이 가뭄이 끝나도 물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곡물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몇 달간 영향이 미쳐지는데, 아까 유럽도 몇 달간 간다 그랬잖아요. 중국도 몇 달간 가면서, 또 하필 중국이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니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곡물도 부족하면 당연히 수입을 하려고 할 테고,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다시 온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식량난이 또 잠깐 좀 잠잠하던데 내년에 또 더 찐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천천히 이렇게 시차를 두고 오니까, 거기 이제 가스가 올라가면 곡물, 식량을 키우는 비료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화학 비료를 만들려면 원료가 또 가스거든요. 가스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비료 업체들이 공장을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안 만들고 말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세계 최대 비료 업체가 가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비료의 원재료를 생산을 줄여버리니까 곡물 대란 우려가 또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농부나 이런 농산물 만드는 분들이, 야, 큰일 났다. 비료값이 너무 올라서 못 만들겠다. 비료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엎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곡물 대란이 또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가뭄, 폭염 때문에 흉작이죠. 지금 가을에 곡물 제대로 수확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만드는 포도주는 먹지 말라는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포도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수확한 걸로 만든 포도주는 되게 별로일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정도로 지금 폭염, 가뭄의 영향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식량난이고 거기다가 비료 가격까지 급등하니까 쌍방으로 지금 다 안 좋죠. 그래서 비료 주식들은 급등하고 있고, 곡물 주식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오르는 거죠. 얼마 전에 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나 싶더니, 그래서 지금 식량 가격이 다시 좀 오르고 있는 게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도 꼭 참고는 해보시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측을 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현재는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에 증시가 폭락했던 금요일날 500개 종목 중에 단 5개가 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료 주식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료 대장 중에 하나인, 티커가 CF인데 비료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락하는 와중에도 또 상승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곡물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세계 4대 곡물 회사한테 횡재세 걷어야 된다,
여러분 횡재세라고 들어보셨나요? 횡재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불과 몇 달 전에 메이저 오일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한테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음 타겟이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곡물난이 올 거라는 걸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찍어주는 것 같은데 횡재세라 그래서 참 이 세금 이름도 웃기지 않아요? 바람이 오자 떨어지니까 붙이는 세금. 얼떨결에 얻었다 이거죠. 너네들 운 좋게 돈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 이게 횡재세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4대 곡물회사가 있습니다. ABCD라고 불리는데요. ADM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여기 B가 벙지라고 돼 있고 벙기라고 되는데 벙기 있고 카길 요건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비상장인데 카길 그리고 루이드레피스 여기 4등 이렇게 해서 1, 2, 3, 4등이 4대 곡물 메이저 ABCD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곡물 장악하고 폭리를 취한다. 그래서 횡재세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량 대란이 오니까 이제 니네들이 창고에 쌓아놓고 안 푸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인가요? 에너지 기업들 횡재세 물려야 된다는 얘기 있었죠. 여기 보시면 막 시위하고 있잖아요. 여기 빅 오일들한테 횡재세 매겨라. 근데 이제 다음 타겟은 저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식량 가격이 또 꿈틀거리니까 난립니다. 그래서 아니 식량 가격 요즘 많이 빠진다던데요 하는데 요렇게 보시면 또 달라요. 올해 곡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내려왔을 뿐이지 여전히 비쌉니다. 2019년에 요 정도 가격이었고요. 2020년에 요 정도 가격이었고요. 2021년에 요 정도 가격이었는데 아직도 평소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이미 인플레가 적용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야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빠졌어도 아직 한참 비싸구나 곡물 가격이.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 때문에 흉작도 올 수 있다는 우려, 비료, 원자재 급등으로 곡물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요게 올해 말 내년에 또 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중장기로 단기가 아니더라도 식량 부족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기후 변화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식량 대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주식들 비료 공룡들, 곡물 공룡들, 농기계 공룡, 종자, 농작물 보호 공룡 그리고 곡물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올해 수익률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다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식량주들을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빠질 때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는 것도. 물론 지금 주말간에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스촨성에 폭우가 왔대요. 그래서 가뭄이 해소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중국은 스케일이 큽니다. 폭우가 왔다면 36,000명이 대피할 정도로 폭우가 왔다는데 오히려 폭염 오고 가뭄 오고 나서 폭우가 오면 또 난리래요. 이렇게 돼도 흉작에 또 영향을 주면서 곡물 생산 이런 거에는 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폭우가 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나 폭염으로 땅이 메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비가 오면 이게 더 안 좋대요. 땅 밑으로 물이 흡수가 안 된다네요. 그 위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홍수처럼 난대요. 땅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지금 중국도 또 난리랍니다. 유럽도 뭐 폭염이었다 폭우였다가 가뭄이었다가 이러니까 정말 정신없는 지구촌이라서 당분간 요게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때문에 대체 에너지도 계속 들썩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독일 총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캐나다까지 갔거든요. 가스 받으러. 근데 가서 거절당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가스 못 주겠다라고 대놓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만평으로 이런 게 나왔는데 독일 총리가 여기 화가 잔뜩 나 있죠.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가스 잔뜩 쌓아놨지만 실제로 캐나다는 자원 부국이죠. 근데 뭘 자기들 자원이니까 안 주려고 하겠죠. 요즘 이게 자원 무기 블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여기 보시면은 가스가 뒤에 잔뜩 쌓여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따뜻한 털옷을 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지금 열받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체제로 뭐라도 가져와야 되니까 수소 공급망에 합의했는데 참고로 수소는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닙니다. 빨라봐야 3년? 그래서 다들 불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총리가 수소라도 가져가세요 했는데 지금 독일 총리는 가스가 급한데 지금 당장 주지도 못하는 수소 줘서 뭐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만평에 여기 배가 있어요. 저탄소, 신재생, 수소가 담긴 캐나다에서 만든 배를 싣고 가라 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투명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올겨울, 당장 올 가을이 문제인데 이거 이제 약속만 하고 와서 뭐하냐 이런 약간 비판적인 만평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 전혀 해소될 얘기가 아니고 그냥 관련주만 들썩들썩 이번 주에 이 기사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막 들썩들썩 거렸어요. 그래서 그런 대체 에너지 주식들만 또 들썩이는 이슈고 또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책이 유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사 제목도 자극적이죠. 후쿠시마 이전나 일본 원전 더 짓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마저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정책을 유턴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크게 났었죠. 보시면 끄고 있는 건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정책적으로 원전을 다 줄이고 신규 원전 없고 비중을 4%까지 줄여놨는데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대요. 일본 내 여론이. 지금 에너지 부족에 에너지난이 오니까 다시 돌리자. 지금 정지돼 있는 원전도 돌리고 신규 원전도 짓겠다. 하면서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각국이 전 세계가 가스 하나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정말 나비 효과로 뭐 정책이 다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
정권도 바뀌고요. 이렇게 일본마저 원전 사고에 엄청난 사건을 겪은 일본마저 또 원전 짓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 에너지들이 들썩들썩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스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또 천연가스 ETF는 올해 156%.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리고 가스 관련 ETF, 미국 거, 에너지 ETF, 유가 ETF,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유틸리티, 원전, 풍력 이런 신재생 관련 주식들도 다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테마성 이슈가 껴있어가지고 또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뭐 크게 중장기적으로 또 우상향하는 대체 에너지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많으신 대체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종합된 건 요겁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개별 종목 어려우신 분들은 ETF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대체 에너지 쪽이 조금 더 밝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 9월, 10월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일단 현재 여파, 가뭄과 폭염 때문에 난리 난 게 두세 달 간다. 그럼 9, 10월에 영향을 미치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 당장 겨울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겨울 난방 때문에 걱정,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 들썩들썩하고 식량 대란 우려 커지면서 긴축 침체 우려가 오면서 9월, 10월 조정 핑계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핑계가 된다면 이제 이거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통상 중간선거 전에는 주가가 약세였다라는 게 또 하필 겹악재고요. 거기에 뭔가 증시에 큰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건 다 9, 10월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헝다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나 뭐 이런 큰 조정 핑계들은 10월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너무 끼워 맞춘다고 하실 수 있는데 9, 10월은 조금 뭐 조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인상 깊었던 사례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영국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워낙 폭등하니까 이제 유통기한을 없앤대요. 어잉?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유통기한을 없애서 추측으로 가져가게끔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유나 요구르트의 유통기한을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냄새로 판단한대요. 냄새로.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냄새를 맡아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급등하니까 냄새로 판단한다는 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기사에 있습니다. 냄새로 판단해서 가져가게끔 권장하고 있다. 유럽에 지금 과일부터 뭐 이런 유통기한이 있는 공산품까지 요구르트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데 야 심각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올 9월 10월 더 심해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와봤고 지금 가스 가격과 유럽의 침체 확률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유럽 침체 확률은 6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요. 9, 10월에 가스가 더 올라가거나 진정이 안 되면 더더욱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유럽에서 돈은 계속 빠져나가면서 달러로 들어오고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또 위축되고 긴축 효과가 더 강해지면서 안 좋아지겠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건 달러 강세가 그래서 안 좋은데 긴축 효과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달러까지 높아지면 환율로 인한 고통까지 겹악재가 오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도 특히나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월 10월 계절적인 거 빼고라도 달러가 반전되는지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10월 계절적으로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요게 물가 피크가 미국은 이제 피크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천천히 내려가고 있지만 유럽은 아직도 피크가 안 왔고 영국은 심지어 내년 초에 10% 넘어가는 걸로 13%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유럽이 빨리 안정이 돼야 유로 약세가 해소가 될 텐데 아직은 조금 요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은 그나마 괜찮지만 미국도 뭐 천연가스가 그렇게 남아돌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결국은 또 조금 소비 위축되고 그러면서 증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9, 10월에 어떻게 보고 있으란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1월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11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 10월에 만약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인데 왜냐면 앞서 보여드린 이 표를 보시면요. 9월, 10월까지 가스가 오르다가 통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오는 11월부터는 정작 가스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올해는 안 그럴 수 있죠. 근데 통계적으로는 가스 가격이 오히려 겨울이 오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죠. 막 생각보다 겨울이 따뜻하다. 뭐 예전보다 훨씬 괜찮다. 생각보다 수요가 적고 공급이 안정적이다. 뭐 이러면서 하면은 가스 가격이 그래도 조금 안전되면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간선거도 공교롭게도 11월 이후부터 끝나니까 11월 8일이면 중간선거도 끝나니까 증시의 계절성으로도 11월부터는 상승이 통계적으로 맞았으니까 물론 이것만 갖고 맹신할 수는 없겠죠 솔직히. 근데 지금 가스도 안정돼. 그러면 긴축 속도도 좀 늦어질 수 있고 연말 되면 이미 연준도 금리 올릴 만큼 다 올렸죠. 11월 되면 이미 9월, 11월 금리 다 올려놨기 때문에 긴축도 더 할 게 딱히 없고
금리는 이미 올라가 있지만 중간 선거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악재 더미에서 하나씩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구간으로 확실히 11월 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미국 실적 발표도 있는데 그때 이제 다 변동성 지나고 나면은 실적만 방어가 되면 11월부터는 이렇게 되면 산타랠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9, 10월에 좀 불확실성으로 많이 막 빠지거나 조정 핑계가 나오면은 그때 실컷 좀 분할 매수 해놓으면은 11월, 12월에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침체 우려가 9월, 10월을 짓누를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는 요 이슈들이 사라질 수 있거나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긴축, 인플레, 증시, 기업 실적들 이런 것들 사라지니까 최악은 지나가니까 이때 분할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안 좋은 쪽만 보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또 최악이 지나면 해 뜰 날이 오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락장에는 또 폭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또 평소에 같이 공부해놨고 점 찍어놨던 주식들 혹은 시장 ETF 이번에 만약에 빠졌을 때 많이 못 샀다 하신 분들은 만약에 혹시 더 빠지면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지수도 막 20-30% 빠지는 날에는 또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또 제가 매주 브리핑은 하니까 그렇게 빠지면 또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이거 하나의 전략이나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드린 건데 9월 10월에 조금 빠지다가 오를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답은 현금 비중 일부 유지와 적절한 분할 매수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전략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노려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 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 원 이상 거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 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